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이형구 연구원입니다. 이번 아침 햇살 주제는 승인 추종하며 촛불민심을 배반하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 제목에서 승인 추종이라는 단어가 어색하실 텐데요. 이 표현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남북관계나 외교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미국의 승인을 받아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지 않고 미국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르는 추종 정책, 친미 사대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승인을 추종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해서 표현을 써보았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이 미국의 승인 추종 정책을 펴는 바람에 촛불 민심과는 다른 촛불 민심을 배반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모습들을 좀 살펴보면서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미국에 맞서서 자주적인 행보를 하고 국익을 실현하는 외교를 하는 것이 좀 어려워 보이다. 그래서 지금은 촛불 국민이 나서야 할 때다라는 점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그리고 방위분담금, 그리고 한일 지소미아 문제, 그리고 남북관계 이 네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미연합 군사훈련입니다.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한국과 미국 정부는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고 하는데 이 훈련이 침략적인 훈련이라는 거는 뭐 사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죠. 말할 필요도 없는 내용입니다. 이게 북한을 상대로 북한을 뭐 달래는 훈련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번에 언론 보도에 나온 것만 보더라도 한미훈련 2부에서 평양을 고립시키고 함흥에 상륙하는 이런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맞서서 북한을 침략해서 북한을 붕괴시키는 이런 훈련이라는 거는 명백한 건 거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북한이 반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반발을 했습니다. 반발한 내용은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죠. 뭐 한국 정부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는 거는 적대행위에 매달리고 있고 불장난을 하는 거다. 이러니까 신뢰를 할 수가 없지 않냐. 이러면 대화할 이유가 없고 대화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을 없애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를 적으로 대하는데 교류가 되겠냐. 그래서 교류 기구인 금강산 국제관광국도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더욱 문재인 정부가 도발을 하면은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도 없앨 수 있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이 북한에서 이렇게 반발을 나올 게 너무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미합동 군사 훈련을 하기 전에 올해 초부터 계속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었어요. 광범위하게 나왔었습니다. 1월에는 한국과 미국의 시민단체까지 나서가지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참여한 게 400개 단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평화의 1만보 걷기라는 이름으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을 촉구하는 행동을 했는데 여기에 1347개 단체가 함께 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있는 뭐 총 단체 수가 몇 개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단체가 이 평화의 1만보 걷기의 취지에 동감을 하고 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게 시민사회단체뿐만이 아니었어요. 국회에서도 훈련을 연기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남국 의원, 윤미향 의원 해가지고 국회의원 35명이 참가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예전 같으면은 진보정당,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이라든가 통합진보당 이런 진보정당에서나 날 수 있는 목소리였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민주당 내에도 상당히 진보적인 기류가 흘러 들어가고 있다. 왜냐면 그만큼 광범위한 민심이 훈련을 중단하길 바라기 때문에 민주당에도 그런 거죠. 과거로 치면 좀 과장하자면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35명이 있는 거랑 똑같은 일을 지금 한 거예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만큼 광범위하게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반대하는 여론이 조성이 됐던 겁니다. 사실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거는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촛불 민심에도 완전히 부합하는 거였죠. 평화 번영을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바라고 있습니까? 그래서
전국시장 군수구청장 협의회라는 게 있대요.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거죠. 여기서 남북 평화 번영의 길을 앞장서서 만들어 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강원도에서도 평화 번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평화협력국을 아예 만들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나설 만큼 평화 번영은 국민의 민심이죠. 문재인 대통령도 2018년에 남북정상회담을 했을 때 지지율이 83%로 치솟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게 출범했을 때 가장 높고 그 뒤로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취임 1년째 됐을 때 지지율이 83%로 다시 치솟는 거는 역대 대통령 중 최고 지지율이라고 합니다. 취임 1년차 지지율로는. 그만큼 평화 번영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거는 이런 민심에 부합하는 행동이었다. 특히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북한이 올해 초에 8차 당대회를 했죠. 여기서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하면은 반발을 할 게 뻔히 예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한국 정부가 방역 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 관광,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쁜 건 아니겠죠. 하지만은 비본질적인 문제다. 남북관계 개선하려면 본질적인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냐. 이 본질적인 게 뭐냐? 군사 대결이다. 이 군사 대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첨단 군사 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 군사 연습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합동 군사 연습을 진행을 하면은 북한이 반발하겠다고 선언해 놓은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상황에서 한미 훈련을 강행한다는 거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대화를 할 게 아니라 대결을 할 거라는 입장 표명으로 읽히게 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했죠. 이거는 싸우자는 선전포고라고 할까요? 전쟁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싸우자고 서던한 셈이었던 거예요. 이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물론 기본은 미국이 하는 거죠. 미국이 강요를 하는 거고, 이 미국이 문재인 정부에게 강요를 하는 배경에는 한반도에서 제국주의 침략 야욕을 보이는 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따르는 승인 추종주의 정책이 영향을 같이 미쳤던 거죠.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미국을 따르는, 미국을 거스르지 않고 추종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였습니다. 이게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미국이 강요하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진행된 게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태도를 그 전에 볼 수 있었던 게, 남북관계 정책을 이야기할 때 항상 미국과 공조해서 미국과의 협력으로 실현하겠다, 이런 식의 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이랬어요. 앞에서 국내에 관련한 이슈를 이야기한 다음에 국민 여러분 하면서 남북관계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우리의 의무다 하면서 그 뒤에 바로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춰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남북대화를 하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그 뒤에 남북협력만으로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예전에 작년에 이런 말을 했죠. 남북 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이제는 미국의 눈치만 보지 말고 자주적으로 하겠다라는 의미이길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미국이 승인을 하지 않는 거는 아예 할 생각이 없고, 미국이 승인하는 것 중에 할 수 있는 거를 하자라는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미국이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던 거였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나쁘끄러운 일인 거죠. 남북 관계를 미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하지 않는다, 미국이 승인해 주는 것만 한다 라는 태도를 보이는 게 굴욕적인 모습이었죠. 이번 한미합동 군사훈련도 어떻습니까?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미국이 강요하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태도가 아니었어요.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전작권을 반환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한미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전작권 반환이라는 논리를 펴면서 한미훈련을 강행해야 된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주장한 모습이었던 거죠.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한미훈련을 전작권 환수로 봐달라. 자기는 한미훈련이 한미일 동맹과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궤변을 펴기도 했어요. 한미연합훈련이 한미동맹과 무관합니까? 한미동맹 없으면 한미훈련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한미일 동맹과 무관하다는 이야기를 뻔뻔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요설이라고 할 수 있는 말까지 해가면서 한미훈련을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문재인 정부가 보인 거예요. 이 전작권 문제를 좀 살펴보자면은 문재인 정부가 이 전작권 때문에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미연합훈련으로 전작권을 반환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를 모른다. 나는 정말 훈련으로 전작권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바보 같은 거고, 만약에 전작권을 반환받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한미훈련을 전작권 반환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면 국민을 속이는 건 거죠. 어떻습니까?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하잖아요. 제국주의, 패권국가라고 합니다.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는 두 가지 수단 중에 하나는 달러고 하나는 군사력이에요. 미국은 전 세계 경찰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전쟁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고, 그런 미국이 군대 지휘권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미군이 다른 나라의 지휘를 받는 예가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보다 국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유럽의 나토도 미군이 사령관이에요. 프랑스나 독일의 장군이 미군을 지휘하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주한미군의 지휘권을 우리나라 군 장군에게 준다? 그럴 리가 없죠. 이 자전 통제권 환수는 어떤 취지에서 나왔냐면은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에 미군이 개입했다는 게 막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반미 투쟁이 되게 불붙었었죠. 막 분신까지 해가면서 반미 투쟁을 했는데, 이 반미 감정을 누그러뜨려야 되니까 작전 통제권을 환수해주겠다라는 술책을 핀 겁니다. 광주 때 주한미군이 항공모함까지 대동을 해서 전두환 정부가 광주 민중항쟁을 진압하지 못하면은 미군이 직접 투입하려고 했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이거를 무마하기 위한 술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평시작전권을 환수를 해줬는데, 환수받은 평시작전권도 사실 빛 좋은 개살구예요. 미군이 평시작전권을 환수해줄 때도 핵심 6개 요소에 대해서는 미군이 그대로 지휘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요. 이 6개가 뭡니까? 뭐냐면 이런 것들이거든요. 한미연합 위기관리를 지휘할 권한은 여전히 주한미군이 갖는다. 전시작전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주한미군이 갖고 있고, 한미연합 3군의 교리 발전, 훈련과 연습에 대한 계획 실시, 그리고 조기 경보를 위한 정보관리, 그리고 C-41 상호 운용성, 이런 6가지인데, 그래서 다른 거는 C-41이란 건 뭐냐면은 군대를 지휘하고 통제하고 통신하고 정보 관련한 이 군대 지휘 요소들을 통합해서 운용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권한, 이 6가지는 주한미군이 그대로 평시에도 권한을 유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없습니다, 이 권한이. 생각을 해보세요. 군대는 원래 전쟁이 나면은 군사작전을 펴는 게 군대입니다. 근데 전시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게 미군을 하고, 위기 관리를 하는 거를 미군이 하고, 전쟁이 났을 때를 대비한 훈련과 연습이라는 게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잖아요. 이 훈련과 연습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걸 미군이 하고, 그러면은 평시에 작전권을 행사하는 것도 미군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군은 뭘 하는 거죠? 한국군이 평시에 할 수 있는 권한,
작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 중에 하나로 정보전을 꼽을 수가 있어요. 정보전은 전쟁이 나기 전에도 막 진행을 해야 될 수 있죠. 근데 이 정보전도 한미연합 정보관리를 주한미군이 한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전도 사실상 미군이 하는 거예요. 그럼 평시에 우리 군에게 있는 권한이 평시 작전권을 가져왔다고 하지만은 실제 권한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권한이 있는 거는 이것뿐인 거예요. 막말로 얘기를 하면은 삽질할 권한만 있는 겁니다. 뭐 공사하고 삽질하고. 그러니까 군대 가면 맨날 삽질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훈련을 우리가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훈련을 하는 것도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하고, 전쟁 계획을 전시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계획도 한국군이 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별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승진하려고 뭘 하겠어요? 삽질하고 뭐 이런 걸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훈련을 더 잘할 건지, 어떻게 하면 작전 계획을 더 짤 건지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권한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삽질만 하는 겁니다. 별들은 놀고 비리나 저지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작권 환수를 통해서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통해서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거는 환상이다. 이 꿈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엔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이번에 13.9%. 그래서 13% 인상이라고 보도가 하도 나와가지고 14%인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14%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14% 정도 인상이 됐는데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라고 할까요? 민주당이라고 할까요? 이게 잘했다라는 평을 하더라고요. 뭐 최종건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임했던 사람 중인데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을 억지로 높게 올리자고 주장하는 바람에 문재인 대통령이 협상 중단하고 이랬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니까 46일 만에 타결했다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당당하게 외교를 했고 미국의 정부가 바뀌면서 합리적인 결과가 나왔다라는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잘했다는 거죠. 식량을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주겠다, 도토리를. 그랬더니 반발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말을 바꿔서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겠다고 했더니 환호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건데 이런 기만이라고 할까요? 결과적으로는 똑같은데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아둔한 모습을 표현하는 사자성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모습이 딱 이 꼴이다. 일단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이 14%를 찍은 것은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평균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이 1% 정도였어요. 상당히 낮았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것도 있지만은 엄청 높아진 거예요. 2019년에는 8%가 정도로 올렸고 지금은 14%로 오르게 생겼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은 지금 전 세계가 경제 위기잖아요. 그 2008년도 경제 위기 이후에 지금 전체적인 저성장, 경제 위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을 높게 책정을 하면은 반발이 일어날 게 너무 뻔하니까 반미 감정이 막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낮았어요. 박근혜 정부 내내. 이명박 정부 때도 낮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1%였던 게 14%로 오른 거예요. 8%가 14%로 오른 게 아니라 1%가 14%로 올랐다고 봐야 합니다. 이거를 외교를 잘했다고 할 수 없죠. 그러면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방비 인상률이랑 연동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해에는 14% 정도 올리고 그 내년부터는 국방비 인상률이랑 연동해서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게 6%에 7% 정도예요. 만약 국방비 그럼 동결하면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도 0%냐 동결이냐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합의한 문구로 보면. 근데 지금 국방비를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국방비도 6%에서 7% 정도 올리겠다는 거예요. 국방비 이만큼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국방비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국방비는 오히려 삭감해야 되는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비까지도 한미 방위 분담금 협상에서 국방비도 앞으로도 엄청나게 올릴 거라는 게 확실해진 거예요. 오히려 더 안 좋은 겁니다. 이중악재라고 할 수 있죠. 국방비 올리는데 한미 방위 분담금을 왜 올려야 됩니까? 국방비는 그래도 우리나라 국방력을 강화하는 용도라도 되죠. 한미 방위 분담금은 미국에 주는 돈이지 않습니까? 이걸 왜 국방비 인상률이랑 연동시켜야 되죠? 물가 인상률이랑 연동시켜도 될까 말까 한 건데 잘했다고 볼 수 없는 협상이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트럼프 정부 때와 다르게 협상이 매끄럽게 된 거라는 것도 사실상 거짓말입니다. 지금 한미 방위 분담금 협상한 내용을 보면은 5년이 지나면은 지금의 50%가 인상하는 효과,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근데 트럼프 정부 때 한미 방위 분담금 협상을 할 때 미국이 요구했던 사항이 50% 인상이었어요. 밑에 기사를 보면은 이게 올해 기사가 아니라 작년 5월달 기사입니다. 작년 5월달에 이미 미국은 50%를 증액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이 정도로 선방을 한 게 아니라 트럼프 정부 때 협상했던 내용을 바이든 정부 때 체결하는 정도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어서 협상을 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협상을 잘했다고 하는데 사실 촛불 민심이 요구하고 있던 건 뭡니까? 50% 인상하자는 건가요? 아니었어요. 미국의 방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하는 게 잘못됐다. 우린 이걸 반대해야 된다. 심지어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방위 분담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 차라리 철수해라. 라는 거였어요. 왜 우리가 미국의 현금 인출기 노릇을 해야 되냐. 자주적으로 국익을 생각해서 당당히 외교하라는 게 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송영길 지금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데 왜 우리가 주한미군에게 주둔비를 줘야 되냐. 미군이 오히려 임대료, 주둔비를 내야 된다라고 주장이 나왔어요. 국회에서도. 실제로 다른 나라 필리핀 같은 경우에 보면은 미군으로부터 기지 사용료를 받습니다. 이게 촛불 민심이었는데 이런 촛불 민심이 이랬다는 거에 비해 봤을 때 방위 분담금 14%를 인상을 한 거는 촛불 민심에 대한 배반행위다. 자화자찬하는 모습은 촛불 민심에 배반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심과 반대로 행동하는 모습은 한일 지소미아 문제 때도 보였죠. 지소미아 문제 다 아시죠? 2019년에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일본의 전범 기업이 강제징용 노동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이 판결에 반발해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 거 아닙니까? 대단히 부당한 경제 공격 행위였죠. 이런 경제 공격 행위가 있자 우리 국민들은 당당히 맞서라 이거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촛불 집회를 하고 불매 운동을 하고 그리고 지소미아를 파기해라 고 요구를 했습니다. 경제 피해가 있는 상황이었죠.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면은 경제 피해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피해 우리가 감수하겠다. 아니 오히려 일본으로부터 경제 자립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라고 나서고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입장으로서는 얼마나 든든합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나서주는 게. 와, 우리 경제 위기 낮을 수도 있는데 일본이랑 관계 빨리 회복해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당당히 외교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하라고 계속 압력을 넣었어요. 그래서 결국 2019년 말에 지소미아를 연장하기로 했죠.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선언까지 했다가 그 선언이 효력을 발휘하기 직전에 지소미아를 연장하겠다고 번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불매 운동을 하잖아요. 우리가 유니클로 안 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다른 일본 차 안 사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서 지금 줄줄이 철수하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여전히 반일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보면 지금 지소미아는
연장해 놓은 상태란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촛불은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촛불이 이긴다, 우리가 있다 라고 하면서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할 때 환영을 해줬어요. 미국이 이거에 대해서 압박을 하니까 결국에는 종료를 유예하고 갱신한 거죠. 그 미국은 갱신 결정 환영한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촛불 민심 배반 행위였죠. 이게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하자고 일본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초부터 한일 관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된다. 과거 문제는 별도다. 과거랑 분리시켜서 한일 관계 발전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언제든 대화하자고. 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서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은 보수 세력들이, 친일 세력들이 레파토리처럼 반복하던 말입니다. 우리 언제까지 과거에 매달려 있을 거냐. 그러니까 지금 한일 관계를 발목 잡고 있는 게 뭐예요? 일본이 과거사 문제,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던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잖아요. 아직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독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잖아요. 이게 한반도 재침략 야욕인 거 아닙니까? 한반도를 언제든지 다시 친일로, 자신들이 한반도에서 이권을 챙겨가겠다라는 재침략 야욕을 보이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식민 지배를 했던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한반도 재침략 이런 책동을 하지 않겠다고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정책을 철회를 해야지 한일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한일 관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자고 했을 때 이거는 과거사 문제를 덮자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한일 관계에서 미래지향적 발전이라고 과거사 문제랑 분리시켜서 관계를 발전하자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입장이 반대예요. 문재인 정부가 일본이랑 대화를 하자고 하니까 일본은 한국은 약속이라는 개념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1절에도 맨 첫 번째 기사 보면은 3월 1일 기사지 않습니까? 3.1 운동 기념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일본 언론이 뭐라고 했냐면은 뭐 한일 관계 개선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새로운 제안이 없다. 새로운 제안 좀 내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새로운 제안이 뭐냐면은 지금 강제징용 문제 대법원 판결 때문에 지금 한일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한 단초지 않습니까? 계기? 그게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미쓰비시 전범기업이죠. 여기가 강제징용 노동자들에게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배상을 안 해주니까 재산을 압류를 했어요. 압류를 했고 이게 대법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압류한 거를 작년 12월 29일자로 매각할 수 있는 효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강제징용 문제 해결하려면은 이 자산 매각해가지고 강제징용 노동자분들에게 배상금을 주면 됩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본이 반발하고 있으니까 정부가 이걸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1절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하자고 얘기하니까 일본은 이 강제징용 문제 어떻게 할 건데 대안 좀 갖고 와봐 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이런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보이는 기류가 이상해요. 어떤 식이냐면은 청와대가 일본 기업이 징용 문제 배상을 하면은 한국 정부가 이 비용을 보전해 주겠다고 타진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건 기사이긴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쓰비시가 만약에 뭐 10억을 징용 피해자에게 준다고 쳐요. 그러면 정부가 10억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형식적으로는 기업이 준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 돈이 안 들어갔으니까 니네가 반발할 이유가 없지 않냐. 이렇게 풀자고 일본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말이 됩니까? 근데 이거는 언론 보도긴 해요. 근데 이 언론 보도가 타당성이 있는 게 실제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1+1+ 알파법이라고 해가지고 한일 문제 풀자고 제안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 배상금을 한국과 일본의 기업, 개인이 기부금을 모아가지고 이 해당하는 액수를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주자는 거예요.
근데 이 돈 문제도 있지만 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질이. 일본이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게 문제죠. 사과를 하고. 근데 이 돈 문제만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면 안 되는 건 거죠. 이게 국민의 민심과는 어긋나는 거죠. 국익 외교를 하자는 거에 배치되는 행동 아닙니까? 이번에는 남북관계를 봅시다.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서 국민이 얼마나 바라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을 했을 때 국민의 94%가 잘했다고 했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의 94%가 지지하는 정책을 본 적이 없어요. 처음 봅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이게 얼만큼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게 얼만큼 국민을 단결시키는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단결한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게 2018년이었죠. 판문점 선언 발표한 뒤에 2018년에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표에 보시지만 민주당이 선거를 싹 쓸었거든요. 광역단체장도 거의 다 쓸었고,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할 것 없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전 선거, 2014년에 지방선거를 했겠죠. 이때 기준으로 봤을 때 2014년 의석수의 광역단체장으로는 56%가, 그러니까 50%가 늘어난 거예요, 의석이. 기초단체장은 2014년 의석수에 비해서 89%가 증가를 했습니다. 2배로 뛰었다는 거죠. 광역의원도 2배로 뛰었어요. 이 정도의 파괴력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국민이 남북관계 개선에 단결을 했고, 남북관계가 보여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에서도 촛불 민심과 배치되는 행동들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찝자면은, 첫 번째가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입니다. 2018년에 남북 합의를 한 데서 보면은 남과 북이 철도 연결을 하자.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철도가 연결되면 대륙으로까지 갈 수 있는. 이 철도 연결을 하기 위해서 착공식을 2018년 내에 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착공식은 뭐냐면은 공사에 착수한다는 식이에요. 그래서 착공식을 하면 공사를 착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착공식을 연내에 하자는 거는 연내에 공사를 시작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남북 합의니까 2018년 12월 26일에 착공식을 했어요. 근데 이 착공식이 기가 막혔습니다.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착공식에 가서 보면은 북한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보고 북한 고위층 사람들도 와고 막 이런 데서 착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제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면 실질적인 착공과 준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착공식은 실질적인 착공식은 아니다. 착공식을 하지만 실제 착공하는 건 아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착공사에서.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던 북한 주민이나 북한 고위급 관리들이 당황했겠죠. 착공식을 하는데 실제로 착공을 하진 않는다는 소린가? 북한이 반발한 게 당연하죠.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느 행성에 이런 예가 있냐. 행성의 어디를 둘러봐도 착공식을 해놓고 곧 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선포하는 거는 찾아보기 힘들 거다. 이거는 북한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사례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취임할 때 뭐 남북관계에서 이제 창의적 캠프업이 필요하다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오직 평화, 오직 통일 막 이런 걸 듣고 인증샷을 찍기도 했는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내세운 창의적 해법은 작은 교역이었습니다. 작은 교역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같은 큼직한 남북 교류 협력도 좋지만 이게 지금 잘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작은 교역, 예를 들면 뭐 한국의 설탕과 북한의 수를
물물교환 같은 하는 거, 이런 작은 교역을 하다 보면은 남북관계를 나중에 개선할 수 있지 않냐, 남북 교류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일면 그럴듯하죠. 그래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한 후에 실제로 설탕과 술의 물물 교환이 임박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개성 고려인삼무역회사라는 북한의 회사와 한국의 어떤 회사가 이 물물 교환하는 뭐라고 합니까? 계약서를 체결을 했고, 이걸 통일부가 승인만 해주면 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작은 교역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승인이 곧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한 달쯤 지난 뒤에 엎어졌습니다. 뭐냐, 대북제재 대상이라는 거예요. 개성 북한의 회사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막 국힘당이나 이런 보수 정당들이 막 얘기를 하죠. 아니, 제재 대상인데 왜 교역을 하려고 했냐, 뭐 이래도 되냐, 뭐 되게 허술한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아니, 우리도 진작부터 제재 대상인 거 알았다, 우리가 허술하게 일 처리하는 거 아니다 라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언론에서도, 아니, 제재 대상인 거 알았는데 왜 작은 교역 추진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그러면서 이 결국에 승인하지 않았거든요. 이건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 작은 교역을 여전히 할 거고 제재 위반 소지 없는 북한 기업과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2020년이었는데 지금까지 작은 교역했다는 이야기 있습니까? 제재 대상이 아닌 북한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을걸요? 근데 왜 작은 교역 얘기가 지금은 나오지 않고 있죠? 작은 교역 하겠다는 것도 거짓말이나 다름없는 정책 아니냐. 실제로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설탕과 술 물물 교환하려고 했던 게 제재 때문에 엎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대상이, 북한의 기업이 실제로는 제재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대북제재 목록이란 게 비밀 문건이 아니거든요. 이 목록을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목록을 찾아보면 돼요. 근데 그 시민사회단체에서 찾아봤더니 개성 고려인삼 무역회사가 제재 대상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벙찌죠. 통일부는 제재 대상이어가지고 이 사업이 엎어졌다고 했는데 실제는 제재 대상이 아니네? 황당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이인영 장관이 지금 이 물물 교환하려고 했는데 제재 때문에 엎어졌다고 이야기한 거는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쇼였던 겁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번에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한미 훈련을 하는데 이 지휘소를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하는데 통일부 장관이 왜 갑니까? 왜 가죠? 이유가 뭐죠? 이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한미훈련을 갖고 전작권 한수지 한미일 동맹과 무관하다는 엄청난 궤변을 퍼뜨리기도 했는데, 그거 말고도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우리가 나름대로 지혜로운 과정을 만들려고 했던 만큼 북한도 인내심 있게 이 과정을 바라보면 좋겠다 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북한을 상대로 침략 훈련을 하는 건데, 북한을 상대로 침략 훈련을 하는데 이거를 좀 참아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훈련 지휘소까지 방문을 하고, 이걸 북한이 보고 그러면 우리가 참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겁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그래서 이 남북관계를 봤을 때도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자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했던 내용에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행동이 아니라 북한을 속이고 더 나아가서 국민까지 속이는 거짓말 행보를 보였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남북관계 개선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직 우리 국민은 무엇을 바랍니까? 여전히 평화와 번영을 바래요. 한반도에 봄날이 와서 평화와 번영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국민을 기만하는, 그리고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원인이 뭡니까? 사대주의 때문인 거예요. 남북관계를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미국 말은 따라야 돼. 그러니까 상반되는 거거든요. 이게 두 개가 동시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꼬이는 거예요.
남북 관계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우선순위에 미국의 말을 따라야 된다라는 승인 추종 정책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순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은 여전히 한반도에 봄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평화와 번영이 오기를 기대해요. 이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승인 추종 정책에서 벗어나는 게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어요. 1년 내에 이 정책을 변경을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미국에서 벗어나서 자주적이고 국익을 추구하는 외교를 할 수 있었다면 진작에 했겠죠. 문재인 정부 4년을 봤을 때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미국의 추종 정책에서 벗어나는 거는 어렵다. 한일 지소미아도 파기를 하겠다고 처음에 이야기를 한 거는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 반일 촛불, 자주적인 외교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하지 못한다면은 우리 국민이 나서서 문재인 정부가 자주적이고 국익을 우선하는 외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고 견인해 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촛불 항쟁의 주인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해낸 항쟁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국민이 나서서 평화와 번영, 자주 외교, 국익 외교를 실현해 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미 자주와 조국 통일을 국민의 손으로 실현해 나가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아침 햇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